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여당 전당대회 2주차입니다. 두 차례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오늘하고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일요일에는 강원, TK 지역 순회 경선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 통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수사법 폐지, 이르면 내일쯤에 국무회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금 회의를 열고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촉구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 점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규명하면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주말 사이에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하루씩 번갈아가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초반에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이제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분위기죠? 네, 두 후보 측 모두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충청권과 경남권 경선 결과를 합산하면 불과 1.01%포인트 소폭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네. 표차로 계산해보면 1211표 차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민석 후보를 이길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제1호 조치로 당대표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이기도 하고 핵심 조직원들의 조직세가 강한 곳이기도 해서 자, 이 초박빙 승부인 만큼 두 후보 모두 표계산을 하느라 굉장히 민감하게 또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각 캠프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 측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는 당초 7%포인트 이내로만 지더라도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싸움을 예상했는데요. 정 후보 고향인 충청에서 기대 이상으로 박빙 우세를 만들면서 정 후보 측이 예상하던 대세론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기세로 이번 주, 다음 주 모두 상승세 이어가겠다, 이런 계산이고요. 반면 첫 주에 기선을 제압하려던 정 후보 측 과반을 자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첫날에는 다소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다만 경남권 등 최종 집계에서 박빙 우위를 점한 만큼 남은 순회 경선에서 확실히 격차를 다시 벌리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대세론 형성에는 실패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가 궁금합니다. 이 변수로 꼽을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로 보면 표 비중이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충청이 10% 정도고요. 부울경이 6%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2주 뒤에 있을 호남 51만 명, 수도권 65만 명, 표심이 70% 이상이라 여기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도 결정적 변수인데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있을 때 3위 후보의 2순위 표심이 1위, 2위 후보로 다시 가서 최종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9%에서 1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3위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10년 만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 자리, 이 특별 감찰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갑자기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발표 시점부터 해석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발표한 시점, 전당대회 첫 경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전당대회 국면에 대통령 견제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스스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명분을 약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주식 민심으로 인한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 관련 점검 회의한다고 아까 전해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 대통령 지난주 지지율을 보면 53%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평가도 보면요.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잘하고 있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국회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여당은 다음 달까지 국회 추천 절차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선관위 특검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등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검의 출범 시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요. 국민추천위가 출범하게 되고 그럼 이때부터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 등에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합수본도 실제로 지난 선거 자료를 입수해서 수사 범위 실제로 넓혀질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특검법 통과 직후에 올림픽 공원 현장을 찾았고 세를 늘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인 광복절을 전후해서 당원 중심 정당 등 강조한 이런 방안을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주식, 형소법 등 각종 여당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당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